4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정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6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어제 헌재의 선고일 발표 직후 곧장 헌재 주변을 통제하는 이른바 진공화 작업에 나섰지만 어제 저녁 이미 탄핵 찬반 양측이 충돌할 뻔한 그런 일도 벌어져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헌재 이 시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헌재는요, 이 청사 본관의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채 이 모든 창문 커튼까지 내렸습니다. 어제 오전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공지한 뒤 보안 강화에 나선 건데요. 이런 가운데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에도 평일을 열고 이 대통령 심판 선고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연구관들이 작성한 이 최종 결정문 초안을 재판관들이 직접 다루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이 선고 전까지는 계속 평일을 열고 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선고일을 공지했던 어제 최종 결론 확정을 위한 일종의 표결 절차죠. 이 평결을 마쳤다 이렇게 다수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헌재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킬지 아니면 파면할지 사실상 결론을 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또 유력합니다.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평일을 열고 평결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평의는 오늘 오전에도 열렸지만 오늘 평의는 선고를 위한 절차적 논의 수준으로 알려졌고요. 선고일 결정과 통지 자체가 재판관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절차인 만큼 선고일 통지 전 재판관들이 어느 쪽이든 결론을 취합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현 시점에선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이 정해졌을 거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평이든 평결이든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재판관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두 추론에 불과하지만 국론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했다는 설, 또 인용 5대, 인용 5명 대 기각 3명으로 갈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거란 설, 4대4 반으로 갈려 기각될 것이라는 설, 인용 6명에 각각 2명으로 인용될 것이라는 설 등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선 헌재가 지난주 이전에 일찍 결론을 내고선 결정문 문구를 정교화하고 있다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오후 5시쯤 일찍 퇴근하는 날이 있었다는 점, 평의가 30분 혹은 1시간 이내로 짧게 진행되거나 일반 사건을 선고한 지난달 27일엔 평의를 하지 않고 건너뛴 점 등을 근거로 하는데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오전에 평결을 내렸던 사례가 있고요. 만약 재판관들이 의견을 바꾸고자 한다면 평의가 속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기일 통제하는데 결론이 안 났거나 결정문이 안 쓰여져 있는데 어떻게 선고로 기일을 통제합니까? 초안 다 나왔어요. 판결 선고 전까지는 이제 판결문을 아무리 초안이 완성이 됐다 그래도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내는 재판관들은 선고기일까지 내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법조계 중론은요,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또는 기각 여부에 대해서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했을 거라는 겁니다. 선고 기일을 확정한 건 헌재 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의 권한이자 결단이었겠지만 이전의 평의는 또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이 주도했다. 이렇게 채널A가 보도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간 이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는요, 이 헌재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또 그로 인한 혼란이 가중됨에도 이 선고일조차 지정하지 못하니까 이거 재판관들 사이에 어떤 이견 충돌이 심하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그 지라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설 정보지 등에서는요, 이 이견 충돌의 중심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 있다는 등의 미확인 정보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채널A는 다른 주장을 전했는데요. 이 실제 평의를 주도한 건 이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 재판관과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재판관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재판관은요, 이 지난 변론 기일에서도 질의를 주도해서 시선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 변론 때마다 방대한 자료를 들고 나타나서 총 13명의 증인에게 이 계엄 당시 상황을 물으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고요.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이 정영식 재판관은 이 재판관 중에서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경우지만 국회나 대통령 측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이런 두 재판관이 평의에서도 이 재판관들 사이에 조율과 중재 역할을 했다는 게 채널A 보도의 내용입니다. 관련해 변론 기일에서 이 두 재판관의 질의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차단한 병력들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처음에는 뭐 사람이라 그랬다가 뭐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과 절차, 그러니까 인용, 기각, 각하 중에 어떤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지, 또 그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건 철저한 보안에 붙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모두 관측이나 추측일 뿐인데요. 최종 결정은 8명의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을 해야 그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네, 재판관들이 어제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과 법정 의견을 도출한 것이 맞다면 남은 이틀 동안 헌재는 재판관 별개 의견과 보충 의견을 기재할지 등을 논의,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주문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정 의견과 다른 반대 의견이나 법정 의견 또는 반대 의견에 관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논리를 달리하는 별개, 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표하려는 재판관들이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정 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선고 전까지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참여한 8명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고요. 확정 시점은 내일 늦은 오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